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2월 1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럭저럭 이틀 동안 잘 반등해 줬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심하게 흔들렸죠. 장중에 원래 시장이 좋았었는데 오전 시장만 해도 자 중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군이 루간스크 지역에 네 차례 좀 포격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제가 금방 HLB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자극한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러시아 쪽 발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에 좀 포격을 감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걸 빌미로 어떤 이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가 피해자라는 어떤 이 명분이 필요한데, 그죠? 이렇게 좀 명분이 필요하죠. 이러한 명분을 러시아가 좀 만들지 않느냐, 이런 유형의 지금 시각을 지금 서방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갑자기 리스크가 생겼고, 또한 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재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좀 밀렸습니다. 물론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이 좀 밀렸을 때 좀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대응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잔뜩 투자해 놓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는 밀리고 있죠. 지금 공포지수도 5%또 올라가고 있고, 뭐 심하게 막 1, 2% 이상 밀리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슬슬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긴장감이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게 결국 좀 시장에 어떤 리스크를 갖고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도 다시 이제 5,200만 원대 밑으로 약간 좀 하락세를 가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장에서 제일 좀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든가 아니면 아예 철수하든가 뭔가 양단의 결정이 나야지 중간중간에 투자자들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자, 에너지주가 또 급등했죠. 지금 이제 이건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라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아. 이러다가 또 갑자기 우리 화해할 거랑 또 개파락 맞죠. 시간에 또 하한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철저하게 단기 단타로 짧게 들어가 대응하시고, 어제 그 시간에 급락했다 막 그러던 친구들이 오늘 또 갑자기 뭐 19%대 막 이렇게 올라갔죠. SH 환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자, 어쨌거나 순간 저 소식과 함께 한 7%대. 자, GSE도 오늘 고점이 27%대까지 갔다 오고, 대성에너지도 순간 24%대 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오늘 고점이 23%대, 중간에 저런 소식이 나면서 이렇게 급등한 건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친구들을 대응할 때는 지금은 어제 뉴스 하나에도 미세하게 좀 이 작은 뉴스 하나도 엄청 크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현금화 시켜놓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런 종목들 가지신 분들이라면 수익관에 딱딱 정리하고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이 뭐 전쟁 얘기만 좀 나오면 확 올라갔다가 좀 안정됐다 싶으면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맞출 수 있는 개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고, 역시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생필품은 필수기 때문에 오늘 식료품 관련주들도 크게 또 한번 출렁였습니다. 미래생명장도 순간 뭐 한 21%대 갔다 왔는데, 내동매매나 또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보면 항상 이 시장과 관련해서 저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출렁일 테니까, 뭐 웬만큼 초고수가 아니고 단기 능력이 빠르시지 않은 다음에야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이제 강한 긴축과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고, 일반 중증으로 가지 않는 이제 감기처럼 된다는 이 기사들이 있어서 이 노동시장이 좀 회복세가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이런 좀 부분들이 좀 더 빠져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리스크는 좀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침에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런 정도의 뉴스는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 악재가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렸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오슬템 임플란트 얘기인데, 참 이게
해도 너무하죠. 이제 결국 상패 심사대에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을 결정이 됐고, 투자금이 최소 한 달에서 최대 1년 동안 개인 투자들이 묶이게 돼 있는데 소액 주주가 2만 명 피해가 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뭐죠 도대체? 오스테인 플란트라는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해줬고, 투자해서 나오는 이제 주식이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도 하고, 또 오스테인 플란트 회사를 믿었는데 직원 행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하게 상패를 당하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수액 주주가 받아야 된다는 게, 야, 이게 참 해도 너무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좀 해결들이 잘 돼서 오스테인 플란트 주주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시장이 위험하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지만 워낙에 그동안 좋았던 회사, 오스테인 플란트 하면 또 굉장히 좀 좋은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회사를 믿고 투자했더니 엉뚱한 일로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심사 올랐다는 게 참 대단한 일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올바른 이런 좀 기업인들이 생기고 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서 좀 손해를 보는 이 소액 주주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100% 무상증자 결정이 있었어요. 이 바람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이 더 이상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개를 못 친다고 보면, 그러고 중증이나 이제 감기 정도로만 어느 정도 치부가 된다고 그랬을 때, 미국하고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행이나 이제 항공길도 열고, 그러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대죠. 그래서 항공주라든가 여행주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벌써 많이 이제 받았고, 실질적으로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제가 이 화장품주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보면 월봉에서 지금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이 CNC 인터내셔널 오늘 많이 올라갔죠. 뭐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 한국 화장품 제조, 제이코스메틱, 어떤 이 화장품 관려주는 간에 전체적으로 월봉에서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었던 얘기죠. 그동안 이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원체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월봉에서 아주 대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던 이 친구들이 드디어 꿈틀꿈틀하고 움직일 때가 됐죠. 자,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와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러면 당연히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면세점 관련주랑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꼭 관심을 가지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급등에 따라서 그날 쫓아가서라는 게 아니라 2, 3일 쉬게 되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월봉에서는 다 대바닥권이에요. 따라서 일봉에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추세를 잘 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같은 친구들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잘 살아나고 있죠. 역시 CNC 인터내셔널 같은 친구들도 눌림목 준이 오늘 24%대 크게 급등을 했고, 라파스, 토니모리, 뭐 코리아나 세아펜시, 특히 세아펜시 같은 종목들도 눌림목에서 예전에 앞에 이렇게 좀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러고 올라가다가 다시 거래량 터졌고, 눌림목 줄 때 매수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크게 올라갔다 흔들었는데 이게 시장 무너진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앞전에 어떤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 않을 변곡점 공간들만 잘 지켜주고, 또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눌림목 주게 되면 세아피엔시 같은 종목도 역시 앞으로는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고, 코리아나라든가 아모레지라든가 제이준 코스메틱,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도 오늘 사실 크게 급등했다 왔어요. 고점이 뭐 15% 갔다 왔는데, 역시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눌림목을 준다거나 음봉으로 이쁘게 떨어져 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좀 더 커지지만 않으면 이런 화장품 관련주는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이차한불 또한 이제 이 미국 방역 완화, 이게 이제 이 저렇게 뉴스가 나서 그렇지 실적으로 많은 화장품주들이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월봉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대바닥권에 있었어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러한 친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하늘길도 막히고
여행길도 막히고,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실적으로 뭐 화장도 필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우선 여성분들이 다 화장하겠지만, 자,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면세점이 이제 이 폐지가 됐고, 43년 만에 구매 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여행길도 열리고, 마스크도 벗고, 이런 시대가 언젠간 오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자, 이차물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모든 거래 싹 잡으면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역시나 2, 3일 지켜보다가 눌림목 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HMM이나 해운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반응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해운주에 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HMM 같은 경우에 사실 간단해요. 자, 월봉에서 보면 깨지 않아야 될 이식해서 저번 달에 깼고 이번 달에 돌파해주는 자리 굉장히 좋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고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 거치고 다시 돌아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우선 저번 주에 추세 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과 상황은 좋은 거고 일봉에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5일선 기준, 21선 기준 눌림목 줄 때 매수해 놓으면 HMM도 꾸준히 좋아질 확률이 있죠. 물론 장기적인 지표인 20개월선 가격이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24,500원대가 됐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반드시 칼 손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좋은 뉴스는 아무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20개월선을 깬다는 얘기는 수급적으로 깨지는 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응해 봐야 되고 오늘 대한해운이라든가 페노션 약간 눌림목 주종을 졌는데 역시 해운주들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이 좀 상한가를 갔죠. 대단하죠.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지금 반등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HMM이나 페노션, KSS해운 뭐 이 정도에서 관심권에 갔고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짧게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좀 테마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 이게 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KCT, 그죠? 한네트, KCS, 뭐 이런 종목들인데, 자, 잠깐 보게 되면 KCT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상한가 갔다 왔죠. 자, 이렇게가 되죠. 오늘.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월봉에서 예전에는 가상화폐, 로지시스 같은 친구들 다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전에 꽤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간 급등하거나 이러면 딱딱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급등했을 때 한네트도 예전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순간 급등하거나 이전 고점 들어오면 차익 실현하고 많이 가야 전고점 근처 정도가 아닐까 싶으니까 이런 점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힘든 시장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라 실적으로 금요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안 좋죠. 좀 큰 악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내일 좀 시장도 좀 좋아져서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